네, 좀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에 네이버나 NH한국사이버겠죠. 근데 2차전지 때나 5G나 그런 종목들은 다 이익 성장이 있었던 종목이 이렇게 잡혔고 너무 오래 잡혀서 뭐 다시 뺐거나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올리다 보니까 빼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NH한국사이버결제나 또 네이버나 이런 종목도 좀 중량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한올바이오가 지난 3년 동안 네, 이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이번 2분기는 서프라이즈했죠. 영업이익이 70억이 나왔습니다. 70억이 대단한 일이죠. 분기 영업이익이요. 자, SK머티리얼즈도 꾸준하게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3년 동안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올해 또 내년에까지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종목이고 재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이번 주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2년 전에 8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지난년도 17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 보시면은 170억 정도, 작년에 175억이 나왔는데 상반기가 170억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9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거의 300억도 이상 가능한 상황이 됐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추세라면 500억 이상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한 몇 개월째 좀 쫓아가고 있는데 계절적인 성수기도 있지만 워낙 이 슈링크 리프팅이나 이런 바디 리프팅의 수요가 늘어났고 동네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슈링크 리프팅 하나 없으면 뭐 사업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는 건 여러분한테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을 말씀드려 좀 이 종목을 기억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고가를 깼다가 이번 이틀 동안은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선반영이 됐다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거 참 이건 알아맞추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도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또 올라가는데 그건 뭐 관리자의 마음이죠.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냐의 마음인데 그러나 이틀 동안 외국인과는 쌍끌이 수급 들어왔으니까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워링머티리얼즈나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 급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든나기 전 그리고 21선 재돌파하는 자리에 수급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죠. 기관들은 실적, 미래 실적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실적은 지난년도 사상 최대 22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벌써 140억 정도 상반기에 140억의 영업을 냈어요. 2분기에만 9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네이버도 지금 7월, 8월 달 주가 자체는 행보를 합니다. 단기간에 올라서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나쁠 일이 아니죠. 자, 영업이익은 거의 한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한올바이오가 보시면 일단 기관 수급이 눈에 띕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실적을 보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실제로 지난 2016년도에는 3억밖에 안 됐습니다. 마일스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작년에 55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96억이 상반기만 96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6,300억에 대한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약효가 입증이 된 것이죠. 우리 한미약품에서 봐서 알다시피 약효 입증이 안 되니까 뭐 반환 소송이 걸어버리고 계약금 환급 받아가 버리고 돈 안 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한올바이오는 또박또박 이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약효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동아지질은 이번 8월 달 들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옛날에 이 실드 머신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요새는 뭐 이 드릴로 뚫는 이 터널 뚫는 시대가 아니죠. 이 실드 머신이라는 초대형 이 구착 기계가 바로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뒤에 바로 세크란트를 치면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터널 같은 대구경은 거의 동아지질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이런 선진국까지도 바로 이들의 실드 머신으로 이 터널 구축 사업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서는 뭐 탁월한 거의 경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구경의 이 구착 기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많아요. 그러나 대구경 지하철 터널로 쓸 수 있는 대구경은 거의 동아지질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전 16년도에는 120억의 영업을 냈고 작년에는 무려 26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번에 분기영업이 한 70억을 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 30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딱 적당한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년 성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이 또 400억, 500억 간다면 시가총액이 따라가야 되겠죠. 일단 그냥 10배수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가총액이 한 500억까지, 뭐 내년이면 500억도 나오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동아지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SK머티리얼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연도에 1,800억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올해는 2,300억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100억이 나왔어요. 상반기에 2,300억, 매년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꾸준한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SK머티리얼즈의 2개월 동안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이 분명히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